사람들로 왁자지껄한 광장시장 앞, 한 여성이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 빠른 발걸음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는데요. 이때 저 멀리서 경찰관들과 함께 한국인 몇 명이 여성을 향해 무섭게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유명 명소로 매일같이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광장시장 한복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해당 사연은 미국에 살고 있는 K씨가 전한 글내용의 번역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32살 K씨입니다. 제겐 10살짜리 딸과 14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남편과 이혼하게 되며 전 남편이 아들을, 제가 딸을 키우기로 했죠. 사실 제가 제이스와 로라 둘 다 데리고 키우고 싶었지만 둘 다 함께 키우기엔 도저히 형편이 되질 않아 어쩔 수 없이 로라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뿐인 딸이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라도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싶었고, 남들에게 아빠가 없는 딸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수많은 노력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남들과 같은 평범한 가정이 아니다 보니 편협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부족함 없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주위 친구들과 함께 그 방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중 하나가 어린 나이 때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로라가 다니는 학교가 방학할 때마다 꼭 2군데 이상 해외여행을 보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은 로라가 아직 어리다 보니 치안이나 보안이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진 않았습니다. 또 로라에겐 땅콩과 치즈 알러지가 있어 식사가 까다롭다 보니 여행지의 음식 문화도 상당히 중요했죠. 그래도 첫 해외여행이다 보니 로라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어 TV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나라를 소개해줬는데 로라가 처음 흥미를 보였던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한국의 도심은 뉴욕의 거리와 비슷한데 훨씬 깔끔하고 볼거리가 많아 궁금하다는 점이었죠. 저도 한국은 꼭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을 제일 먼저 고르길래 내심 로라의 안목을 대견스러워했습니다. 물론 그 진실을 알기 전까진 말이죠. 이건 로라에게 비밀인데 한국행 티켓을 예매한 다음 날 집으로 친구들을 데리러 온 로라가 한국 여행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로라의 속내를 알 수 있었죠. 친구들에게 이번 방학 때 해외여행으로 한국을 간다고 자랑을 하던 로라가 갑자기 핸드폰에 있는 잘생긴 한국 남자 사진을 보여주더니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들고 오는 걸로도 모자라 손도 잡고 오겠다고 으스대는 거 있죠? 그걸 보곤 제가 아직 로라에 대해 잘 몰랐구나 하며 부엌에 숨어 몰래 크크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로라의 방학 시즌 저흰 약속했던 한국 여행을 갖고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로 로라와 저는 한국은 매년 한 번씩은 꼭 가자고 약속도 할 정도였죠. 한국 여행 3일차 때였습니다. 아직 한국어가 많이 서툰 저흰 손을 꼭 잡고 한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로라가 못 먹는 음식이 많아 평소에도 음식 먹는 걸 싫어해 많이 걱정했는데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사실 가격이 싼 편이 아니라 시키고 난 뒤 로라가 못 먹으면 어쩔까 하고 고민했었는데 그날 둘이서 하루 만에 길거리 음식으로만 $100는 썼을 거예요. 한국은 떡볶이, 순대, 닭꼬치, 과자, 탕후루, 오뎅, 토스트처럼 맛있는 음식들이 길거리에 넘쳐났습니다. 특히 로라는 한국식 떡볶이를 매우 좋아했는데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떡볶이를 먹어줘야 할 정도였죠. 그래서 여행 내내 떡볶이집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3일차 땐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광장시장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완전 신세계였습니다. 화려한 건물들과 에스컬레이터, 반짝이는 도시들만 가득할 줄 알았던 서울 한 구석에서 왁자지껄한 사람들 사이로 전부터 시작해 육회, 대왕순대, 색이 다양한 각종 국수들을 팔고 있었죠. 정말 정신없이 시끄러웠지만 그때 로라가 좋아할 만한 떡볶이가 눈앞에 보였고 로라의 손을 잡고 당장 떡볶이 가게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오더니 제 어깨를 밀치며 손을 강하게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핸드폰도 떨어뜨릴 정도였죠. 전 로라를 제 쪽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손을 친 한국인 여성을 쳐다봤는데 한국인 여성이 로라를 잡아당기며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놀라 당황한 채 로라를 쳐다봤는데 로라가 아니라 로라와 키가 똑같은 노란 머리의 여자아이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갔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과를 먼저 했어야 했는데 당시엔 그럴 정신도 없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뀐 건 저였으니까요.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하며 로라가 어디 있을지 미친 듯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작아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한국어도 못해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도 시장통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제서야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된다는 생각에 주머니를 뒤졌지만 심지어 핸드폰도 떡볶이집에 두고 나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패닉 상태가 되어버린 전 큰 소리로 로라를 외치며 아무 방향을 향해 무작정 뛰기 시작했고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뛰어다니다 보니 몇몇 한국인들이 제게와 영어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전 로라의 생김새와 특징을 설명하고선 경찰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어봤죠. 그랬더니 친절하게도 한국인 부부가 신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5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사이렌 소리만 들릴 뿐 사람이 너무 많아 도무지 방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오른쪽이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기 시작했고 오른쪽에서 경찰들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자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던 저는 경찰관들과 손을 붙잡고 달려오는 로라를 보고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제 손을 놓치고 길을 잃은 로라가 그곳에 가만히 서서 제가 오길 한참을 기다리고 있자 지나가던 한국인들이 둘러싸곤 누굴 기다리느냐고 물어보며 친절하게 경찰서로 데려다 준 것이었죠. 그러다 마침 한국인 부부의 신고를 들은 경찰관들이 제가 있는 곳으로 곧바로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로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인들이 경찰서로 데려다 주면서 놀라지 않게 손도 꼭 잡아주고 흥미로운 이야기도 해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경찰관들과 함께 복잡한 시장에 들어왔을 땐 모두가 하나같이 손가락을 가리키며 제가 있는 곳을 경찰관들에게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얼굴도 모르는 여러 한국인들의 도움 덕에 로라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덕분에 이렇게 복잡한 곳에서 빠르게 찾았다는 생각에 한 명씩 직접 찾아가 인사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빠르고 똑똑한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인터넷을 통해 들어보긴 했는데 이렇게 직접 겪어보니 정말 한국인들이 대단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주신 한국인분들이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실진 모르지만 그땐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참, 그 일이 있고 나서 돌아온 로라와 전 겨울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파는 붕어빵과 호떡을 먹어보기 위해서죠. 이번엔 핸드폰을 목에 걸고 보조 배터리도 잘 들고 다닐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게 따뜻한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준 한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로라와 평생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글을 본 전 세계 외국인들이 단 다양한 댓글 반응입니다. 한국인이 망정이지 중국이나 인도였으면 아마 반나절은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제가 딸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경찰서까지 손을 잡아주고 놀라지 않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상상을 하니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네요. 한국은 다들 친절하고 이쁘다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딸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서 너무나 공감합니다.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손이 떨리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전 딸아이가 경찰서로 곧바로 뛰어가서 겨우 찾을 수 있었어요. 큰일이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한국인들이 길을 터준 이야기는 정말 놀랍네요. 한국 뉴스를 접하다 보면 본인 일도 아닌데 뛰쳐드는 일반인들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남을 생각하는 부분에 뇌가 특별히 발달이라도 한 것 같아요. 한 번쯤은 한국 남자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한국 전통시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도 한국 전통시장에 가봤거든요. 저는 남편과 파전을 먹으러 갔다가 순간 인파에 휩쓸려 남편과 10분간 강제로 헤어졌습니다. 사실 그리 썩 나쁘진 않았지만 남편이 눈치가 빨라서 금방 다시 만날 수 있었죠. 한국인들이 길을 터줬다니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길거리에 서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선 본인 시간을 써가며 이유 없이 도와주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식이 이렇게 좋아지네요. 한국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사연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평소 한국에서 접하기 힘든 외국인들의 사연과 이야기를 찾아 번역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들의 사연을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